아이고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일단 요 문제가 좀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실수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평이한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2번하고 3번이에요. 얘는 진짜 되게 평이하죠, 문제가. 자, 일단 제한시간 안에서는 5개 다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었어요. 맨 처음에 8분 들어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3분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다 푼 친구가 또 있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나온 상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 명씩 이쁘게 등차 수열로 움직였는데, 자, 4개 맞았던 친구가 일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번, 5번. 그 다음에 3, 4, 5. 지금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1번이었죠. 5번도 조금 있긴 했는데 5번은 별로 문제는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시간 3분 들어갔는데 5개 다 맞은 사람이 2명이 됐고요. 1번이 제일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이 됐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마저 고치면서 1번만 2명이 남았습니다. 1번만. 1번이 의외로 지금 복병인 것 같아요. 난 솔직히 1번이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기울기를 물어보니까 그냥 계속 기울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수렴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수렴 좌표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수렴 좌표를 뽑아서 그 좌표의 기울기를 뽑아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P1까지 1 길이가 되겠고 3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길이의 절반, 요거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그렇죠, 절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움직여요. 아니네.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움직이는데 그 길이가 2분의 3의 세제곱. 오른쪽으로 또 움직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어느 점인가 P점으로 수렴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맞지?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지금 P점 좌표가 나 지금 착각한 줄 알았어. 자, 그래서 P점 좌표를 굳이 뽑아온다 그러면은 얘는 3에다가 2분의 3제곱도 하고 2분의 3 4제곱도 하고 2분의 3에 6제곱 짝수 제곱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3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나 이제 눈치챘어. 3분의 1인데 왜 2분의 1이래? 맞는데? 바본가? 미안해. 굉장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핑계. 열이 나고 있어, 몸에서. 핑계. 미안해. 자, 2분의 1밴드. 이거 왜 2분의 1밴드 왜 이렇게 써놨지? 3 곱하기 2분의 1이었는데. 그쵸? 미안해. 3 곱하기 2분의 1 제곱인데, 요 길이는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요 길이가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구나. 미안. 실수.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실수를 하네.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또 오른쪽으로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을 또 더해주고요. 그렇죠. 얘는 그냥 계속 더해지기만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Y좌표를 본다면 Y좌표는 2분의 3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을 빼주는 게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해지는 요 길이가 3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그러니까 홀수 제곱들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3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그래서 얘는 X좌표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니까 4분의 3분의 3이니까 그냥 4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또 공비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2분의 3이 되겠네요. 분모분자에다가 4를 곱해주면 3분의 6. 이상한데? 아차!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마이너스 4분의 1. 미안. 자, 여기서 4분의 5분의
2분의 3. 야, 큰일 났네, 진짜. 이렇게 자꾸 실수 나오지?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다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OP의 기울기는 4분의 5분의 6이지 않냐. 5분의 24인데, 요게, 이상한데. 나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 이상한데. 굉장한데. 오늘 뭐가 좀 이상한데? 미안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5분의 6. 미안. 아닌데. 10분의 6. 10분의 3. 미안해. 미안. 좀 굉장하다, 진짜. 진짜로. 미안해. 화이팅. 미안해.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2, 3, 4는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저 x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너무 초점 안 맞춰도 됩니다. 어차피 지수 자체가 x분의 x 플러스 1이면은 그죠?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5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에서 맨 처음에 이거 답 4번 쓴 사람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4번 쓴 사람이 이거 낚시 좀 당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 2x 플러스 1분의 로그 3x 빼기 4. 당연히 무한대 앞에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거 뒤집어야 돼요. 만약에 뒤집을 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얘를 밑으로 보내면은 로그 x3, 얘는 뒤집으니까 로그 x2. 그래서 로그 3, 2로 써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좀 헷갈린다. 한 번에 뒤집는 게 요거를 요렇게 쓰는 게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 미편한 공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찢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얘는 그냥 상용 로그로 써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쵸? 얘가 약분되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로 가는 애구나. 그러면은 실수가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미트는 이제 필요 없는 애가 되겠고 로그 3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이런 5번 관련된 문제가 실제 여기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모의고사 나왔는데 쓸만한 문제, 5번과 관련된 문제가 단 한 번 나왔어요. 단 한 번 나왔어요. 쓸만한 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기본이잖아요. 로그 함수의 극한의 기본인데 요게 출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으니까 몇 개 정도만 연습해놓으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로그 함수 극한 넘어가서 이제 무리수 2와 자연로그에 관련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번에 지수함수 미분법까지는 지수함수 미분법 안 했지? 그쵸? 미분법 안 했죠? 저 오늘이 조금 헤비급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 사실 여기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하나로 좀 통합시켜 볼게요. 처음 듣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 최대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함수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월함수. 사실 대수함수, 초월함수 용어는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대수적인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대체할 대자의 숫자여가지고 수를 갖다가 문자로 대체하는 그런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문자와 숫자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산이 대수적 연산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문자 숫자 가지고 사칙 연산으로 처리되는 애들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대수적 연산이 통하는 애들과 그 연산을 초월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수함수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우리 유리함수와 두 번째 무리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나는 무조건 뒤쪽 계속 설명하면서 이걸 계속 끌고 와요. 왜냐면 압축을 좀 시켜놔야 돼가지고. 자, 그럼 유리함수는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다항함수와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편의상 우리는 이걸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리함수는 그냥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대표적인 케이스로 y는 3.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의 일종이에요. 상수함수도.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x분의 1.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무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 근데 무리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리수에서 정리를 해보면 파이, 루트, 로그,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게 좀 이따가 등장을 할 거야. 좀 이따 무리수 2라는 겁니다.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근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그러면 사실 숫자 몇 개 제외한 거 말고 이제 통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둘 다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무리함수는 얘만 나타내요. 왜냐면 얘는 대수적 연산이 통하는 애들이라서 괜찮은데 거듭제곱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얘는 대수적 연산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얘로 만들어진 함수는 초월함수로 빠져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것만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리함수들은 전부 제곱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초월함수는 세 종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배워요. 세 개밖에 없어서 안 배우는 거냐? 아니, 엄청 많아요. 전체 함수가 이따만큼 있으면은 대수함수는 진짜 점밖에 안 나오고, 지수함수도 점, 로그함수도 점, 삼각함수도 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전체 개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 4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이거밖에 안 하냐? 자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들을 전부 그래프로 만들잖아요. 이걸로 99% 이상 다 잡혀요. 얘네로. 그러니까 나머지들 초월함수들은 사실 수학을 위한 수학이에요. 수학을 위한 수학. 그러니까 수학자들만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뭐 계속 올라가는 막 탑같이 올라가. 말도 안 되는 함수죠? 그렇죠? 이런 건 자연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학자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지수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는 걸 배워봅시다. 미분을 하는 걸. 우리 다함수 미분법은 알고 있잖아요. 분수함수 미분법, 무리함수 미분법은 어디서 배우냐? 5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배워요. 통칭 나는 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할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 중에서 3개 하는데 당연히 초월함수니까 특이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는 미분법이 각각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당장 지수함수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밑이 뭐 1보다 크든 작든 다 완만한 곡선이에요. 다 완만한 곡선이면 어느 지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미분법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좀 전제로 깔립니다. 물론 완만해 보이는데 미분 불가능한 것도 있겠죠. 굉장한 함수들이 또 있기는 한데 그건 고등학교에서 배울 일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도 안 배워요. 대학원은 가야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 미분법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 미분법 할 때 우리 미분법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미분법이 뭔지. 근데 혹시나 해서 미분법을 잠깐만 한번 정의만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수학 2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정의는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 정의를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다.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미분계수 이루어진 함수.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직 미분계수가 뭔 소리인지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정의를 좀 따져봤더니 얘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건 약간 매칭이 안 돼요. 왜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지 이거는 아직 매칭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는 일단 이걸로 받아들이고 있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순간 변화율은 해석이 그나마 좀 가능해져요. 왜? 순간과 변화율의 합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순간은 뭘로 처리? 우리 수초 알고 있으니까 극한으로 처리해. 순간적인 거. 변화율은 뭐예요? 변화의 비율이에요. 자, 우리가 3대4 같은 거는 몇 대 몇,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비율로 보면은 뭐예요? 뭐 4분의 3, 뭐 아니면 뭐 3분의 4, 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는 거 변화의 비율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변화? 좌표 평면상에서 점의 변화예요. 점의 변화. 그러면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존재하니까 얘는 지금 X의 변화와 Y의 변화 두 개가 다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x의 변화는 x2-x1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편의상 델타 x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델타 x를 우리는 x의 증가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x의 변화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정식 명칭을 뭐로 쓰고 있냐? x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 분량을 확인한다. 그래서 증분이라는 표현으로 현재 교과서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y2 빼기 y1. 그렇죠. 당연히 델타 y라고 쓸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증분. 하지만 나는 변화량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비잖아요. 이걸 비율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비율로 만들 때 뭘 분모로 놓을 것이냐?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x의 변화량을 분모로 놓는 걸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겠네요. 괜찮죠? 다른 말로 그냥 평균 변화가 완전히 똑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화율은 x 변화, y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기울기. 쉽게 말하면 미분계수는 기울기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 기울기 극한을 한 번만 좀 따져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거나 함수 f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특정 지점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잠깐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점 하나만 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다른 점 하나를 또 잡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 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둘 사이의 간격이 델타 x라고 잡아서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증분은 솔직히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좀 x좌표랑 섞여 있는 느낌 들고 이 x랑 델타 x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현재 교육과정도 해석에 헷갈리지 말라고 굳이 델타 x를 h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증분에 관련된 걸. 자, 여기서 요거는 안 쓰고요. 요걸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변수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y좌표는 fa, 이때 y좌표는 그렇죠. fa 플러스 h로 쓸 수도 있고 fx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x로 썼다. 그럼 이거는 함수식에서의 x랑은 좀 다른 x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둘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그렇죠? 델타 x분의 델타 y. 자,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증분 표현 방식. 그래서 a 플러스 h 빼기 a 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기울기 나오는 것과 아니면은 변수 표현 방식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둘 중에 뭘로 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래놓고 나면은 이 기울기를 어떻게?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가야 a가 아주 티끌처럼 변할 때의 그 순간적인 변화 비율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를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돼요. 자, 이쪽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델타 x가 빵으로 가는 거죠. 증분이 빵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그 증분 h가 빵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x가 a로 가는 걸 얘기하겠네요. 당연히 기울기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고, 이때 우리가 기울기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고, 그때 이 미분 가능한 그 값을 미분계수라고 부르네요. 괜찮죠? 이게 왜 미분계수냐? 얘는 잘게 쪼갰잖아요. 잘게 쪼개서 이거 그래프를 잠깐만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랬을 때 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논리는 나만 쓰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나는 점의 논리를 이용해요. 뭐냐면 선은 점의 연속이다라는 그 개념을 좀 끌고 옵니다. 근데 나만 쓰는 이유는 뭐냐? 너무 획기적이라서 그럴 리가 없겠죠? 수학자들이 얼마나 천재들이 많은데 왜 나만 쓰냐?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쓰는 거야. 그럼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 왜 쓰냐? 직관적으로 이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초의 미적분이 발전하게 된 계부에서 어차피 나랑 비슷한 해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나는 A를 확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딱 A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우극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질 뿐 안 똑같죠.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 그게 오른쪽 점 A 플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극한을 보내는데 좌극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는 점도 생각해 볼게요. 한마디로 확대의 끝이라면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에 붙은 점, 더 가까운 상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현미경 들고 확대의 끝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거니 라는 거야. 다만 유일한 문제점은 뭐예요? 확대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점이라고 딱 잡은 그 순간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확대의 끝이 없어요. 실제로 점은 선의 연속이다라는, 아니 선은 점의 연속이다라는 정의는 수학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보일 리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만 확대 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좀 보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지금 우극한을 구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 변화량. 이때 이 x 변화량을 뭐라고 쓰냐? dx라고 써요. dx. 얘는 영문 기호로는 뭐냐? 데리바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미분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알 필요 없고 뭐 디퍼런셜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데리바티브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그러려니에요. 자, 데리바티브 x의 약자예요. 그래서 dx라고 써요. dx. 자,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dx는 x의 변화량은 맞는데 미소 변화량이에요. 미소 변화량. 그쵸? 자, 그러면 미소가 제 스마일 변화량은 아니겠고 얘는 극미할 미자의 작을 소자입니다.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더 이상 확대의 끝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본 이보다 작을 수 없는 최소한의 변화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미적분학이 발전할 때는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무한대의 반대 해석인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이 무한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예 삭제시키면서 모든 교육과정의 용어가 다 삭제가 됐어요. 그건 그러려니 해도 돼요. 와, 그러면 잠깐만, 현대 미적분학이 있는데 그럼 이걸 왜 하냐? 현대 미적분학은 이런 해석이랑 완전 달라요. 진짜로. 아예 차원이 달라요.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해요. 진짜. 나도 맨 처음에 현대 미적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이 있는데 처음에 이해하다가 멘탈 나갔어요. 진짜로. 미적분 자신 있다 생각해서 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서 보니까 천재인데? 그리고 생각.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실제 이 미적분에 관련된 게 옛날이에요. 고전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는 안 생겨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dx, y, dy.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의 미소 변화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우미분계수 기울기 우극한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왼쪽 점과의 기울기도 있겠죠. 여기 좌미분계수. 둘의 수렴값이 똑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dx분의 dy 얘는 dx분의 dy라고 안 읽어요. 이 dx라는 거는 한없이 0에 가까운 애지 정할 수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통째로가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째로. 그래서 얘는 dx분의 dy라고 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얘는 분수꼴 맞아요. 분수꼴 맞잖아요. 분모 문자 델타 x 델타 y. 근데 이거 약분시켜서 3 집어넣으면 수렴값 얼마나? 6 나오죠? 이 분수꼴이 아니잖아요. 물론 1분의 6 쓸 수도 있겠지만 dx가 1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통째로 하나의 수렴값이다. dx와 dy는 끊어 쓸 수 없는 애다. 그래서 읽을 때도 dy, dx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dy, dx. dx분의 dy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읽을 거예요. 왜냐면 분수꼴로 봐도 고등과정에서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석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실제로 어떠냐면은 미적분학에서도 어차피 우리 뒷부분 여러 가지 미분법 하면서 나와요. dt분의 dx 곱하기 dx분의 dy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분모분자 꼴이 아니잖아요. 약분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를 정리하면은 dt분의 dy로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약분이라고 죽어도 얘기 안 해요. 체인룰이라 그래요. 연쇄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증명하지? 리미트 t,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얘는 분모 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도 0으로 간다면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걸로 봐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은 둘 다 각각 수렴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분수꼴이니까. 그래놓고 다시 dt분의 dy야. 죽어도 약분했다고는 안 해요. 체인룰이라 그래요. 괜찮죠? 그 이유는 나중에 미적분학 들어가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약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갑시다. 왜? 안 그러면 미적분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다변수 튀어나옵니다. 미적분에서. 자, 그러면은 x의 미소 변화량.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잠깐만. 얘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나는 이 표시 기호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는 보통 이렇게 써요. x가 A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얘랑 얘가 무슨 차이냐면 요게 이제 뉴턴이 쓰던 방식이에요. 요게 라이프니츠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분법이 맨 처음에는 미안해 갑자기 역사 속으로 미안해 약간 좀 그렇게 돼버리는데 미분법이라는 게 뉴턴이 만들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뉴턴은 영국 수학자예요. 영국 수학자. 과학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뉴턴의 법칙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원래 수학자예요. 원래 수학자. 그 다음에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 수학자 뉴턴,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 근데 뉴턴도 수학자기는 하지만 뉴턴은 과학 쪽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미분법을 만들 때 그래프 기울기 이용해서 몰고 들어간 거예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근데 라이프니츠는 완전 정통 수학자예요. 난 그래프 몰라. 난 무조건 온리수식이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리한 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똑같은 말 하는구나 라는 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둘이 똑같은 말 한다라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뉴턴이 미분법을 창시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공동창시로 인정합니다. 공동창시로. 자, 근데 그 당시 15세기였나 16세기였나 아무튼 그때는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죠. 권위 있는 수학 학회가 영국 왕실학회예요. 그래서 뉴턴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호를 오직 이 기호만 사용을 해요. 자, 근데 딴 나라들은 다 이걸 써요. 왜? 얘는 x가 변할 때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다라는 게 딱 보이죠? x가 변할 때 y의 변화를 보는 건데 얘는 뭘 기준으로 미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죄다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딱 x, y밖에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막 변수가 막 x, y, z 막 이게 다변수가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끝까지 이 기호 쓰다가 결국 다른 나라한테 수학이 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 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잡기 시작했고요. 자, 아무튼 조금 그래요. 과학자 같은 수학자, 여기는 수학자. 그래서 우리도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로 보는 거예요. 왜? x, y밖에 안 나오잖아요. 무난하죠. 근데 미적분, 다변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의 미소 변화량이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뻘소리 좀 길었죠? 자, 그리고 이 점 논리가 여기서는 별로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걸로 계속 설명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은 갑자기 뻘소리가 좀 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A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싹 다 지우고 잠깐만 좀 정리를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울기 극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만약에 y는 fx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 마이너스 h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3인 지점 기준으로 3 플러스 h와 3 마이너스 h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h가 빵으로 가면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네요. 그럼 얘는 f'3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엄밀하게. 지금 fx는 미분 가능한지 모른다라고 할게요. 모르는데 그냥 편의상 그래프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게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수투 개념이야, 수투 개념. 자, 확률은 50%.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근본 개념. 자, 손 아무도 안 쓰고 있네. 아무도 안 쓰고 있네. 괜찮아. 50% 확률로 잠깐만 써볼까? 50%? 5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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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맞았어요. 와. 그죠? 아니, 취지상 이게 맞으면 내지를 않겠죠. 취지상. 틀리니까 이걸 지금 낸 건데, 이게 왜 틀리냐면, 약간 요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3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이 점도 3에 가까울 뿐 3이 돼요? 안 돼요. 얘도 3이? 안 돼요. 3이 없어요. 3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아니에요. 기울기 극한은 맞는데 순간 변화율은 단순히 기울기 극한이 아니에요. 기울기 극한 안에 순간 변화율이 포함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말 갖고 싶은 신발을 샀어요. 근데 이게 정품 신발이래. 막 품질 보증서랑 이런 걸 보내줬어. 자, 근데 하필 내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사실 정품인지 아닌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다른 거 막 비슷한 거 뭐 얘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정품인 걸 들고 와서 막 비교를 하겠죠. 자, 그럼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거 냅두고 딴 거 두 개 비교하면 이건 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3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를 보려면은 3과 3이 아닌 지점을 비교해야지. 뭐 엄한 거 딴 거 두 개 들고 와서 걔네 기울기 비교하면 안 돼요. 괜찮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죠? 실제 수투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이건 3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수렴값이 나와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3인치 이거 안 나와야 돼, 값이.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보면 되겠지 뭐. 예를 들면은 3 플러스 h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절대값 3 플러스 h 빼기 3 빼기 절대값 3 마이너스 h 빼기 3.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예요. 그러면 절대값 h랑 절대값 마이너스 h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똑같죠? 이거 빼면 그냥 빵이에요. 이거 둘이 똑같은 거예요, 분자가. 그럼 얘는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빵이에요. 0분의 0꼴은 맞는데 분모는 0이 아니라 0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분자는 아예 그냥 정수 빵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 0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3 플러스 h 3 마이너스 h.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어차피 3의 대칭이잖아요. 이 기울기 얼마예요? 빵. h가 0에 가까워지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거 기울기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만약에 확대의 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3인정. 우극한
자극한. 지금 얘는 사실상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지금 빵이에요. 괜찮죠? 미분계수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의 극한은 맞지만 모든 기울기 극한이 순간 변화율은 아니에요. 딱 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0분의 0 거를 만족하면서 정점이 있어야만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그러면 미분계수는 왜 이름이 미분계수냐? 그쵸?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일창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기울기니까 개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분한 값의 개수. 그래서 미분계수라고 붙이는데 몰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게요. 미분계수. 괜찮죠? 어원은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랑 미분계수는 차이가 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4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6 나오고, 쭉 내려가다. 이 규칙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EX라는 식이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함수값 이거는 함수. 그 여기다가 프라임만 붙여놓으면은, 그쵸, 이거는 미분계수 도함수. 그쵸.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는 그냥 함수값이냐 아니면 함수냐, 그 차이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들로 이루어진 함수를 도함수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은 미분법은 뭐냐? 그냥 공식이죠. 미분법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항함수 미분법. 자, 얘는 원래는 극한 다 씌워서 가야 되는데 해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오더라. 그걸 우리는 미분법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다항함수 미분법. 자, 그러면 지수함수 미분법을 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미안해,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서론이 엄청 길었어. 자, AX제곱이라고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자, 밑조건은 성립한다고 봅시다. A는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수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미분을 하려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도함수 정의대로 가야 되는 거야. X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얘밖에 안 쓰죠. 증분 표현 방식밖에 안 쓰죠. H 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쓸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건 뭐 원래 다 성립하는 거니까 원래.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얘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h제곱 빼기 ax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이 똑같은 애들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쳤을 때 3의 7제곱 빼기 3의 5제곱 밑이 똑같으면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되겠지 뭐. 괜찮죠?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니 3만 7개 곱한 건데 3의 5제곱을 9개에서 1개 뺀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a의 x제곱이다. 그럼 뭐 a의 x제곱 그러면 a제곱 빼기 1이네. 그쵸? 그러면 a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을 끄면 a의 h제곱 빼기 1이네.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묶어내 봅시다. h분의 a의 x제곱을 껐을 때 a의 h제곱 빼기. 자, 근데 리미트의 변수는 지금 h예요. 한마디로 a의 x제곱은 극한 안에서는 상수 취급이에요. h만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극한 같은 경우도 수렴한다 그러면은 상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ax제곱도 밖으로 내보낼게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냐? 얘가 수렴 안 하면 얘가 미분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ax제곱을 일단 밖으로 빼고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제곱 빼기 이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튀어나와요. 자, 요 식이 별이 100만 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값을 우리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무슨 3의 x제곱 빼기 1이 있다. 그럼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x가 좀 찢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0분의 0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수함수에서 0이 나오는 거라서 대수적으로 처리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지? 에이 몰라. 일단 통으로 치환 한번 해보자. 통으로. 왜? 얘를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x 입장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이걸 통으로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했더니 3의 x제곱은 1 플러스 t x는 로그 3의 1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가지만 x가 0으로 가면은 3의 0제곱 빼기 1 t는 0으로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t는 0으로 가게 돼 있고 x 값은 로그 3의 1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자, 분자는 t가 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얘는 치환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a의 h제곱 빼기 1을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죠? t로 치환한다면 극한 t가 0으로 가고 분모는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자는 t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위에 게 별이 100만 개면 밑에 것도 별이 100만 개예요. 괜찮죠? 둘이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바꾼 이유가 뭐냐? 이러면 t를 좀 모아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 t를 방법을 구색하다. 이게 지금 내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와서 그렇지 이거 수학자들은 진짜 엄청 고민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짜로. 자, t를 갖다가 묶어주기 위해서 개수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괜찮죠? 분모의 분모로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럼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얘는 t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1 플러스 t. 자, 그러면은 얘는 t가 빵으로 갈 때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얹을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로그 3의 1 플러스 t에 t분의 1 제곱분의 1로 써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a의 x제곱 곱하기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t분의 1 로그 a의 1 플러스 t 분의 1로 쓸 수 있겠고 얘는 a의 x제곱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로그 a의 1 플러스 t에 t분의 1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모았네? 그럼 어차피 극한은 t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이때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원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gx랑 f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랑 둘은 같아 달라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요. 다만 f가 연속함수면은 똑같아요. 연속함수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퀴즈. 퀴즈. 미안해. 자꾸 퀴즈 내가지고. 자, 일단 얘는 f라는 함수가 뭐라고 잡을까? 몰라. 요게 지금 y는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퀴즈 1번. 1번? 아니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아니다. f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자, 둘은 같다. 자,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아우, 미안. 아이, 너무 쉽다. 아우, 진짜. 이건 진짜 90% 아닌가? 그죠? 찍어도 90%.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죠? 오케이. 아이, 답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근데 얘네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 뭐, 얘야, 어차피, 이루 수렴하겠죠? 이 수렴값이. 얘는 그냥, 진짜로 그냥 2예요, 정수 2. 그러니까, 얘는 F2예요. 그러니까 2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니까 얘는 그냥 4가 나오는 게 맞네요. 자, 다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F2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통째로 치환해서 본다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t예요. 자, 근데 얘는 분모의 2배 2x 플러스 2보다 작죠? t가 2보다 좀 작아요. 괜찮죠? 왜? 아니, 몫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1에 빼기 2인가? 빼기 3. 뭐 이렇게 될 거니까 x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지만 2 마이너스잖아요. 괜찮죠? 2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f 2 마이너스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죠? 어차피 그냥 자극한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어우, 자극한이니까 얼마? 4예요. 요거는 지금 4. 맞네? 미안해. 나도 낚였어. 내가 만들고, 나도 낚였어. 다 낚았는데? 역시 낚시는 사람 낚시. 미안해. 자기 자신도 속여라. 미안해. 잠깐만. 내가 잘못 만들었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얘는 답이 똑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난 다른 걸 만들고 싶었는데, 미안해. 나도, 왜 이러지? 여기다가, 숫자를 다른 걸 넣어서 사실 얘를 우극한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로 좌극한을 만들어 버렸어요. 좌극하니까 함수값이랑 지금 똑같은 상태가 돼서, 지금 얘가 맞는 게 돼버렸습니다. 괜찮지? 미안해. 그 내용은 이해되죠? 내용은. 오케이.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처럼 원래는 다르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연속함수였다고 쳐봐요. 자극한 함수가 다 똑같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속함수면. 근데 지금 어차피 로그는 밑이 3인 로그가 연속함수니까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안쪽에 극한 씌워놔도 답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수렴한다면.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a의 리미트 t가 x가 t가 빵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 제곱.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수렴값이 없으면은 어때요? 다 없는 거예요. 미분법 없는 거예요. 미분법이 없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결론은 얘는 무조건 있겠다. 이렇게 좀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이거는 조금 지우고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 무리수 2의 정의예요. 자, 무리수 2는 다른 말로 자연상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해도 돼요. 자연상수인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무리수입니다. 자,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 자,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겠거니 해서 수학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찾기 시작해요. 자, 맨 처음에 x에다가 1부터 집어넣읍시다. 2의 1 제곱.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x가 좀 더 작아지게 0.1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1.1의 10제곱. 그러니까 진짜로 1.1의 10제곱을 다 해봐요. 자, 그럼 2. 얼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0.01의
0.01분의 1제곱 1.01에다가 100제곱 올릴 거예요. 자, 굉장합니다. 수학자들은 이런 걸 다 해요. 인생이 노가다의 연속이에요. 진짜 노가다의 연속. 그래서 1 플러스 0.0000001에 1 빵빵빵빵빵 거의 무한대제곱이 되죠? 아, 1에 무한대제곱꼴이구나. 괜찮죠? 자, 근데 그 숫자들을 계속 넣어보다 보니까 얘가 2.7182818 1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내려가더라요. 수렴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규칙성 안 나오는 비순환 소수로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수렴값을 찾았으니까 미분법은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걸 갖다 매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조율 같은 경우도 3.14 어쩌고저쩌고 무리수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엄청 쓸 텐데 다른 결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파이라고 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이 몰라 그냥 얘를 2라고 쓰자. 너는 2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진짜 2잖아요. 그죠? 2. 그래서 2.7 정도로 생각하면 얼추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로 숫자 2로 문제 풀어도 대소비교 다 돼요. 진짜로 그 정도로 좀 넓게 대소비교 문제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는 2구나 2.7 얼마로 나오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무리수를 찾아냈어요. 자, 무리수 2라는 거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써요? 지수함수 미분할 때마다 나와요. 할 때마다. 로그도 똑같죠? 로그 함수도 똑같아요. 어차피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해석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라서 관점의 차이만 있어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로그 미분할 때도 또 무리수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리수 2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자, 근데 얘는 꼴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때요? 얘 1에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꼴이에요. 괜찮죠? 쉽게 말하면 1의 무한대제곱 꼴이라는 거예요. 자,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네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애예요. 그렇죠? 나머지 웬만한 꼴들은 다 알죠? 사칙연산으로 나오는 애들은. 근데 지수랑 관련된 꼴이 새로 하나 등장했어요. 얘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무리수 2예요. 얘는 2. 정수 1은 아니고 뿔마로 나왔을 때. 그렇죠? 무리수 2입니다. 그래서 몰고 들어가야 돼요. 꼴부터 확인해서 얘는 무리수 2겠네 라고 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중에 밑에 거 지울 거예요. 얘는 0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우극한 저극한 다 생각해줘야 되겠죠? 극한은 우극한 저극한 생각해야 되니까. 자, 우극한도 2로 수렴하고 좌극한도 2로 수렴해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그래서 파생 버전으로는 어떤 게 또 튀어나오냐? x분의 1을 만약에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얘도 무리수인 거예요. 괜찮죠? 다만 얘는 우극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수렴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되겠죠? 그럼 이런 걸 막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 외우는 건 얘만 외우면 돼요. 왜냐면 이건 정의라서 이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괜찮죠? 정의는 진짜 안 외우면 안 돼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했는데 너 이름이 뭐였어? 얘기했어. 외웠어.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면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이거를 샤프라고 종인데 이걸 갖다 미국인들은 종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모르죠. 정의가 다르니까. 그렇죠? 미안해. 전혀 재미없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치환해서 얘만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무리 많은 변형이 나와도 치환해서 얘만 만들어내면 돼요. 얘만 무리수예요. 얘만 아무리 바뀌어도. 가끔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걸 하기도 하던데 이걸 보고 무리수 2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꼴이 다른 거예요. 이건 무한대의 0꼴이에요. 0제곱꼴.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필요도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자, 얘는 꼴이 1 마이너스 0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꼴이에요. 그쵸? 아,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1에 플러스든 말든 상관이 없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제곱. 1의 발산제곱이면은 형태만 어떻게든 만들면 다 무리수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도 만약에 x분의 1 같은 걸 t로 치환한다면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싫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를 k 같은 걸로 치환한다면 k는 무한대가 되면서 1 마이너스 k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1의 무한대제곱이면 치환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때 문제를 잠깐만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아니 3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아, 어차피 1 플러스 0의 이거 아니지. 무한대제곱이죠? 그럼 얘는 무리수 이꼴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왜? 치환해서 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x가 아니고 3x예요. 그럼 얘를 그냥 t로 치환해보자. 그럼 얘는 t가 빵으로 가겠죠? 그럼 1 플러스 t.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t분의 1제곱 나와야 돼요. 괜찮죠? 아,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x에 3x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리수 2가 맞다라는 거야. 괜찮죠? 아, 그냥 얘 역수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역수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럼 얘는 3x가 아닌데? 3x가 아니면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3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x에 3x분의 1제곱이고 어차피 이 값이 수렴하잖아요. 개수는 밖으로 빼도 돼요. 그게 지수에 있더라도. 괜찮죠? 그럼 얘는 이제 무리수위가 됐네요. 아, 2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게 1차 곱이에요. 이게 1차 곱이. 자, 그러면은 지금 밑에 거는 하등 쓸데없어요. 이거 오히려 써놓으면 더 헷갈려 하더라고. 다 지울게요. 뭐만 달면 된다고요? 그냥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꼴만 맞추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뭐?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역수관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저 정리하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아, 얘는 a의 x제곱. 극한까지 들어간다면 로그 a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니까 좀 보기 그러네요. a의 x제곱 로그 2a라고 좀 써보자. 그렇죠? 밑변환해서 바꿨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분할 때마다 2가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맨날 밑이 무리수 2로 나와요. 맨날 지수함수 미분할 때마다 맨날 밑이 2인 로그가 나온다면 상용 로그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상용 로그 밑이 10인 거 안 쓰죠? 하도 많이 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데 뭐라고 쓰냐? ln이라고 써요. 왜? 2가 자연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는 로그인데 자연 로그라 그래서 로그 내추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ln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lna가 되는구나. 얘는 a의 x제곱 lna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미분법의 전부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어요? 우와, 이거. 무리수 2의 정의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얘는 아예 미분법이니까 중요하죠. 그쵸? 자, 얘네 다 얼마로 나온다? lna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것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지수 로그함수 미분법은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나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지수함수 미분법만 한 2번 정도 증명해 보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연습이 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들만 몇 개 독립적으로 연습 더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가봅시다. 일단 무리수 이게 정의부터. 자, 46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67번. 자, 1분만 있다가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우와, 다 맞았, 오케이. 자, 얘는, 리미트 x가 방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의 역수. 그쵸? 그냥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70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A, B의 C제곱이죠? A의 C제곱, B의 C제곱. 그죠? 따로따로 줘도 됩니다. 통째로 C제곱이니까. 자, 지금 얘도 꼴만 한번 봐봐요. 1로 수렴하고요. 1로 수렴합니다. 1의 무한대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개해서 보기에는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따로 줍시다. 자, 그러면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얘는 1 플러스 2x분의 1에 6x제곱. 그럼 2x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3x분의 1에 3x의 2제곱으로 보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2세제곱과 2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의 5제곱이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7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따로 보는 문제라 얘도 보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얘는 맨 처음에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풀립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왜? 아까 문제를 딱 보고 이걸 보면 왠지 다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1로 수렴하죠? 얘도 1로 수렴해요. 얘도 1로 수렴합니다. 수렴해요. 그럼 잠깐만, 얘는 그럼 1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야? 그럼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11111인데 1보다 조금 더 큰 게 n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무한제곱이에요. 이거 무한대 개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딱 2개밖에 없는 건데 얘는 무한대 개수니까 이게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렴한다면 얘가 1로 가니까 수렴을 하겠죠.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공간은 얼마로 수렴하냐? 얘가 2로 수렴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핵심은 로그와 친한 애들, 시그마가 친한 것들 중에 얘랑 풀이가 비슷해요. 왜? 아니 곱하잖아요. 분수꼴들은 통분밖에 답이 없어요. 얘 어차피 전개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얘네가 통분해 놓으니까 아이고 앞뒤로 지워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다 n제곱 하면 이게 무한대제곱 나옵니다. 진짜 엄청 커져요. 아, 2분의 1이 밖에 나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쵸, 통째로 n제곱이지. 그리고 극한.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다 곱해지고 있어요. 약분되는구나. 그쵸? 약분.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n 플러스 1이죠? 그쵸? 이거 통째로 그냥 n제곱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n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잠깐 2n분의 2n 플러스 1? 자, 가분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몫으로 무조건 빼내야 됩니다. 그쵸? 하트 찍기로 찢어내야 돼요. 하하하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찢어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2n분의 1 n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이구나. 그래서 얘는 요 역수인지만 보면 돼요. 요 역수인지만. 그래서 2n을 만들어주고 바깥쪽에 2분의 1만 더 정리해주면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이구나. 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때 만약에 n이 무한 들어가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수로 감수, 초람수 미분법이라든가 어떤 극한에 관련된 거는 0으로 보내는 게 다 기준입니다. 0으로 보내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원을 넘어가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하나만 좀 퀴즈 내보고 다음 거는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뒤로 가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미안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퀴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좀 어려운가? 안 되겠다. 요걸 한번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퀴즈 2번. 퀴즈 2번. 자, 힌트. 우리는 모든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초람수는 0으로 극한 보내는 거 아니면은 기준 잡기가 힘드니까 0으로 안 가면 치환해서 0으로 가게 만들면 되겠네. x가 2로 갈 때 0 되게 하려면 x-2라는 인수를 치환해 주면 됩니다. 다만 무한대는 자신 있으면 그냥 가도 돼요. 굳이 치환 안 해도 됩니다. 무한대는. 따봉 너무 쉬웠어. 정확합니다. 따봉 아깝다. 그러면 얘는 2분의 x가 돼야 되니까 역수라서 2분의 x로만 반대로 갔어. 와, 잘했습니다. 자, 얘는 x-2만 t로 치환해주면 끝나죠.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빵으로 갈 때 x 대신에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t, 그 다음에 t분의 1 제곱이니까 2인 게 바로 보여요. 자, 만약에 자신 있으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 1의 0제곱이에요. 1의 무한대 제곱이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치환한다라는 게 어차피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역수 그대로 나오네.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딱 역수기 때문에 바로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요? 물론 치환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얘도 어차피 1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리수 2겠죠? 정체 자체는 1, 그 다음에 목 빼내면은 x-1분의 2예요. 자, 그럼 여기가 x인데 무리수가 되려면 얘 역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x-1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없었던 거 만들었으니까 다시 써주고 x는 원래 있던 거.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무리수가 되겠고요. 얘는 얘만의 극한을 따로 생각한다면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와, 이야,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다음 거 좀 더 어려워요. 하하하하. 26분, 36분. 다들 질문 있는 사람. 정훈이 질문 있는